필러 시술이 사실 굉장히 좀 심오한 시술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할까요? 필러를 잘못 넣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우리 아그리파 같은 석고상 보면은 이게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잖아요. 이 면면의 구조를 생각을 하고 필러를 주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입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입술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입술을 하나의 입술이라 생각을 하고 필러를 넣게 되면 도널드 덕 같은 입술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고주영입니다. 보톡스는 이제 보툴리눔 톡신의 상품명이죠.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은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를 해서 신경이 작용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육에 작용을 해서 표정주름 같은 경우는 근육이 움직여서 생기는 건데, 이 표정주름에 있어서는 그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해서 주름을 좀 펴주고, 그리고 교근이라든지 측두근 같이 많이 써서 비대해진 근육에 있어서는 또 근육의 기능을 줄여들으면서 사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또 스킨보톡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즐겨 쓰고 있어요. 이제 스킨보톡스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일반적인 보톡스들이 이제 고용량을 깊이 근육에 주입을 해서 근육을 적게 쓰게 함으로써 효과를 발현을 했다고 하면은, 스킨보톡스는 조금 더 저용량으로 인트라더말 인젝션이라고 해서 진피 내에다가 우리가 약간 볼루스로 조금씩 인젝을 해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좋냐? 이게 피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피지 분비를 줄여줘요. 피지 분비를 줄여주니까 당연히 모공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킨보톡스의 효과가 있고, 또 그리고 스킨보톡스를 놨다고 해서 딱 진피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근육으로 펴지거든요. 이마에다가 우리가 보톡스를 이렇게 막 놓으면 이마는 뺑뺑이던데 눈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마에다가 스킨보톡스를 놓으면은 근육이 완전히 펴지진 않지만 근육도 약간 펴지면서 또 이마의 피부결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눈 뜨는 건 좀 덜 불편해지고, 눈가나 표정이 난 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자연스러운 주름만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또 스킨보톡스를 요새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톡스 맞으면 안 되시는 환자분들이라기보다는 보톡스를 잘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턱 같은 경우에도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턱의 근육이 약화돼서 상대적으로 보상성 비대가 다른 부분에서 생긴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톡스가 사실은 다른 부작용보다 가장 큰 부작용은 내성이에요. 보톡스를 아무래도 고용량으로 자주 맞게 되다 보면 보톡스에 내성이 생겨서 결국에는 보톡스 효과가 생기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는 않아요. 보톡스는 굉장히 경험 많은 의사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자분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턱 보톡스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환자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턱 근육이 작은 분들도 있고 넓게 퍼져 있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두꺼운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같은 용량으로 놓을 것이냐 그것도 다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마 같은 경우에도 얼마만큼의 주름을 피면 눈이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사를 놓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보톡스에 대한 또 반응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용량의 보톡스를 맞았을 때 이런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신 주치의 같은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맞으시는 게 좋고, 일상적으로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의 보톡스라는 권장 유닛이 있지만, 이거는 환자분들마다 민감도라든지 또 환자분들의 근육의 양, 근육의 모양, 근육의 생김새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톡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술자를 찾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필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코필러는 기본적으로 콧대의 높이를 조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휘어짐이라든지 이런 거를 덜 휘어 보이게 조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할 때, 이럴 때는 코필러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필러로 우리가 코끝이라든지 코
콧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코필러로 욕심을 부리게 되다 보면은 코 주변에 큰 혈관도 있고 신경들도 있는데 코필러만으로 코의 모양을 교정을 하려고 너무 무리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수술보다 훨씬 더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를 할 수가 있어요. 심하면은 실명이라든지 피부괴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필러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한정을 하고 코필러로 할 수 있는 건 코필러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 수술을 하느냐? 그러면은 코필러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코 수술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코끝, 콧볼, 그리고 또 코가 휘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코의 뼈를 좀 줄여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코필러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코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필러 시술이 사실 굉장히 좀 심오한 시술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할까요? 필러라는 것이 절개창을 만들지 않고 모양의 볼륨을 조절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편리한 시술 중에 하나인데 필러를 잘못 넣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입술 필러 잘못 맞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렇게 도날드 덕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입술의 모양, 입술의 구조가 정말 면으로 나누면 몇 가지 면으로 나눠지는지 몰라요. 굉장히 잔잔하게 다 나눌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그리파 같은 석고상 보면은 다 이게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잖아요. 이 면면의 구조를 생각을 하고 필러를 주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입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입술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입술을 하나의 입술이라 생각을 하고 필러를 넣게 되면 도날드 덕 같은 입술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필러 시술이라는 게 물론 가장 기본은 안전이기 때문에 환자의 안면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 중요한 신경, 혈관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는 기본으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디가 아쉬워서 처져 보이는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퀭해 보이는 얼굴이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안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술자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지영이었습니다.